안녕하십니까. 심리대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나는 솔로 12개 영식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리라님의 일러스트가 역시 실물하고 똑같죠. 영식님의 그런 귀여운 모습이 잘 표현된 것 같아요. 영식님은 31살, 영우님보다 한 살이 많죠. 그리고 설명이 말빨 좋고 인물 좋은데 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명들이 너무 그 모쏠에 맞춰져 있죠. 그게 좀 약간 아쉬움인데, 그 첫 등장에서 베이지색 슈트, 그리고 캐리어도 빨간색, 그 차량도 그런 눈에 띄는 색이고, 눈썹도 딱 정량 그런 것들을 보면 이런 외모나 이렇게 보여지는 것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그런 부분이 있죠. 약간 모쏠의 키워드랑은 좀 안 어울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쏠의 모습하고는 좀 매칭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자마자 말에 물꼬를 트고 말도 많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분은 좀 다른 분들하고는 좀 결이 다르긴 하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인터뷰에서도 악기를 좋아해요. 군역대 출신이고 버스킹 동호회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러면 실은 접점도 많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영식님을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을 것 같죠.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 모습에도 또 호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자기만의 시장에 있는데, 그런데 영식님이 아무도 이제 만나지 않았던 걸 보면, 실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5가지 이유 중에 어떤 것도 좀 있겠지만, 확실히 한 거는 좀 눈이 높은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이 높다는 게 뭐 가장 이쁜 사람을 만나겠다 그런 것보다도 그 종교적인 이유일 수도 있겠죠. 종교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 일의 자부심이라고 표현했지만 어쨌건 능력, 그런 거를 보지 않나, 그런 것에 대한 좀 기준이 좀 높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약간 영식 씨가 조금 뭐랄까, 약간 그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성격적인 특성들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게 심하다 그런 뜻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성적인 매력을 못 느끼는 여성들이 좀 있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성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쉬운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짝사랑을 했고 생각보다 표현에 서투른 편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영식 씨를 보면 표현에 서툴러 보이진 않죠. 근데 영식 씨가 말하는 표현, 그리고 짝사랑을 했다라는 건, 오랫동안 짝사랑을 했다는 거는 자기 기준이긴 하지만 그 높은 기준에 부합하는 어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렸다 일 것 같고, 그리고 생각보다 표현에 서투르다라는 표현은 친구처럼 지내는 건 잘하는데 남자로서 이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는 그 표현은 서투르다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영식 씨는 뭔가 이렇게 남 앞에 서고 지기 싫어하는 성격,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자신의 남성적인 매력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디서 좀 드러나냐면, 영철 씨의 등장에서도 영철 씨를 평가하는 거라던가, 항상 이제 영철 씨를 궁금해하는 것들, 제일 궁금하긴 해 영철 씨, 영철님. 그래서 영식 씨는 막 노래도 하고 남 앞에서 쓰고 막 이렇게 화려한 걸 즐기지만, 영철 씨를 같이 그런 남성미 넘치는 그런 모습을 좀 스스로는 좀 동경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주인공이 되고 싶고 좀 튀고 싶다, 그런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할 수 있죠. 무대 기획이나 이런 거를 한다고 들었으니까 이제 그런, 아무래도 화려한 무대에 쓰는 사람들을 자꾸 보고 그런 사람들을 좀 더 동경하고, 그리고 자신의 가진 장점은 좀 이렇게 이성에게 약간 동성처럼 친근하게 하는 그런 게 장점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건 좀 남자답고 딱 그런 카리스마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동경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자신과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냥 자신이 잘하는 쪽으로 하고, 그러니까 하고 싶지만 못한 거기 때문에 더 그런 거를 이제 갈망할 수는 있죠.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MBTI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영식 씨 덕분에 여기 있는 분들의 MBTI가 다 나왔죠. 뭐 영수님은 INTP, 영우님은 INTJ. 솔직히 다 예상되는 MBTI들이죠. 너무 선명하니까. 그래서 영수, 영호, 영철 이 세 분이 나랑 MBTI가 다 같거나 3개 이상, 같아가지고 더 친근한가 봐. 근데 이제 영식님은 자기가 이제 외향적이어서 ENFP라고 하면서 조금 선을 긋는, 약간 나는 여기 나오는 모쏠보다는 조금 다른, 좀 더 한 차원 높은 모쏠이다, 약간 그런 식의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약간 광수 씨가 방탈출 500번 했다고 하는 것처럼, 그 방부심처럼, 모쏠 사이에서도 그런 등급을 좀 나누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나는 외향적이고, 그리고 고백도 해봤고, 이제 그런 것들. 근데 이제 영식 씨가 타인한테 호의도 잘 베풀고, 그리고 분위기도 좀 좋게 만들고 이제 그런 거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조금 시야가 조금 좁구나, 약간 자기 중심적인 호의구나라는 느낌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아직 좀 나이가 어려서 그럴 수도 있겠죠. 좀, 아무래도 뭐 영철 씨나 영수님에 비해서는 뭐 8살, 뭐 그냥 거의 10살 가까이 어린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진 않았지만 상철님 같은 경우는 MBTI가 ISTP지 않을까요? ISTJ일 수도 있는데 ISTP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숙님이 등장을 하면서부터는 이제 의자를 옮겨주러 이제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카메라가 다 세팅되어 있는 상태였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 조심성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을 행동인데, 그러니까 그런 걸 봐도 영식님이 조금 결이 다르죠. 영수님은 캐리어를 운반한 사람이다 보니까 영식님이 움직이니까 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또 영식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분이 순자 씨와 라인이 형성될 뻔하다가 뚝 끊긴 그 시점이 언제냐. 그게 아침 산책 전이거든요. 확실한 건. 그게 처음에 서로가 첫인상을 선택을 하면서는 거의 뭐 커플처럼 행동했었잖아요. 막 이렇게 맞을 수 있는 거냐 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그 맞는 거를 자꾸 찾는 것도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취미도 같아야 되고 좋아하는 것도 같아야 되고 좋아하는 것 같으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 취향이 같다고 해서 연애 행복도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아무런 인간관계가 없다고 제가 예전에 그 연구 결과를 해가지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그런 환상을 품을 수는 있지. 그리고 이 운명론에 대해서도 환상을 품을 수는 있지. 운명적인 사랑. 근데 이제 운명적인 사랑을 꿈꾸는 사람들은 이별을 쉽게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도 드렸었죠. 이제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물론 취향이 같으면 뭐 좀 왠지 운명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럴 수는 있는데, 조금 물음표가 떠지는 부분들은, 뭐 청아를 좋아하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약간 무슨 꽃을 좋아하냐고 묻는 남자는 처음 봤어. 그런 것들이 약간 그 여성 친구가 많겠다. 여사친이 많은 거 아닌가? 남사친보다? 그 남자들끼리 무슨 꽃 좋아해라는 말하는 건, 아니면 심지어 이제 꽃 이름도 몇 개 모르거든. 물론 뭐 그 직업에 따라서 많이 알 수도 있지만 영식님이 이제 꽃 관련 직업도 아니고 우리가 아는 꽃이 몇 개 없잖아요. 아닌가? 뭐 서로가 좋아하는 게 너무 같으면 무슨 재미로 만나겠어요. 물론 뭐 너무 많은 분들이 이거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닌데,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도가 높은 건 아니다. 그러면서 그 차 안에서도 뭐 둘이 가시죠. 그리고 약간 카메라 꺼 이러면서 서로가 되게 상대를 확신에 차게 하는 그런 멘트들을 분명히 하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 볼 때도 순자 씨를 위해서 청아를 사왔었어. 그래서 순자 씨는 인터뷰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해줄까? 눈 마주치는 것도 떨렸다. 그러니까 순자 씨의 마음을 흔든 건 사실이지. 그리고 영철 씨를 중간에 앉게 하면서 자신은 또 순자 옆에 앉았었고, 그리고 뭐 같이 라면을 가지러 가고, 그러면서 영철 씨가 그래서 자리 배치를 이렇게 했구나. 전략가야. 삼국지를 많이 봤나 봐.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서 꽃을 물어보고 꽃은 잘 모르겠어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식 씨는 확실히 좀 그런 운명적인 사랑을 찾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이제 순자 씨가 운명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순간적으로 서로가 선택을 하고 막 이러면서. 그런데 다음날 그게 뒤집어졌어.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영식 씨가 순자 씨에게 실망할 만한 무언가가 있었을 수도 있고, 영식 씨가 정신이 들었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분위기에 취하고 여기에서 막 운명적인 사랑 같다는 그런 생각에 취했지만 다시 현실적인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짝사랑했던 이제 그 정도의 사람을 만나러 여기 온 거지. 물론 순자 씨가 못났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영식 씨가 봤을 때 그런 생각 바라는 가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외모가 아닌. 영식 씨가 외모를 많이 따진다기보다는 영식 씨는 조금 그 능력적인 부분을 좀 더 보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종교와 능력, 이 두 가지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은데, 뭐 얘기를 하다가 이제 순자 씨가 종교가 없다거나 뭐 그런 얘기를 들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게 자기소개에서 영식 씨의 마음이 돌아선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산책할 때 이미 영식 씨는 순자 씨에게 거절할 마음으로 앉아 있었거든요. 그 순자 씨를 기다리는 모습도 어떤 설렘이 없어. 이 아침 산책 끝나기 전에 영식 씨는 순자 씨에 대한 마음을 접었더라고요. 이제 하루에 보통 뭐 하냐는 말이 이제 순자 씨가 무조건 나가서 친구 만나다든가 한다. 혹시 그 말일까? 막 생각이 안. 근데 영식 씨도 약간 그렇게 막 자기 속내를 아직은 안 드러내고 있다 보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여기서 순자 씨가 그러거든요. 혼자 먹기에는 양이 많더라고요. 자기 전에 선물 풀어봤다고 하면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우리 같이 먹자. 선물 줘서 고맙다. 뭔가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가 뭔가를 해보자. 그런 관계에 대한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뭔가 좀 그 관계에 대한 호의적인 얘기였거든요. 그때 영식 시선이 마주치질 않아. 마주침이 별로 없어. 그쵸 이러면서 안 마주쳐. 그래서 지금 영식 씨가 저 선물을 순자 씨에게 준 거를 후회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걸 같이 먹는 그런 상상을 하기가 싫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영식 씨가 언제 그 시선을 적극적으로 맞추는 시점이 뭐냐면, 혹시 뭐 또 다른 분들이랑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하면서 다른 분들이랑 얘기할 때, 얘기라는 말을 할 때 시선을 마주쳐요. 다른 사람이랑 얘기해보라는 얘기지. 그러면서 우리가 일일 선언한 건 아니니까. 그러면서 이때 영식 씨의 제스처나 이런 거 보면 설득의 제스처가 나와요. 우리 일일 아니에요? 알려주는 거, 설득하는 거지. 그러면서 시선 마주치고 고개 끄덕이면서 우리 일일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지. 그때 순자 씨 표정이 굳어버려요. 순자 씨가 감정이나 이런 거를 읽는 게 느린 사람은 아니거든요. 어른들을 대하거나 많은 고객을 응대를 해봐서 그런지 이렇게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고 어떤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데는 능하지만 자기 자신은 되게 그런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런 상처에 어떻게 보면 좀 예민한 사람이죠, 순자 씨가. 그렇게 안 보이지만. 그래서 이 말에 벌써 느꼈어. 순자 씨는 까였네. 느꼈어요. 그러면서 영식 씨가 더 쐐기를 박죠. 다른 분들이랑 얘기도 나눠보고, 그래서 너무 즐거웠고, 이건 뭐예요? 이제 앞으로 즐거울 일 없다는 얘기지 뭐. 거절이잖아요. 그러면서 순자 씨도 시간 내줘서 감사해요 라고 해요. 시간 내준 게 감사한 일이 돼버렸어. 우리 재밌게 지냈어, 우리 재밌었네요 이게 아니라 나와의 시간이 그렇게 좋진 않았겠지만 내준 거에 대해서 나는 감사함을 느낀다. 이런 거절을 비록 했지만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영식 씨가 이제 내가 신청한 거잖아 라고 하면서 이제 말은 하지만 어차피 여기서 끝난 거거든. 자기소개보다 한참 전에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소개를 할 때 나이가 41라는 드립을 치거든요. 조금 의미 없는 드립이죠. 근데 영식 씨가 지기 싫어해. 주목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처음에 영수 씨에 대해서 동안이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면서 나도 좀 동안이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어리고 귀엽기만 한 이제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다는 그런 바람이 좀 담겨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식 씨 본인도 말했지만 그냥 무조건 종교가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느 부분에서 좀 그런 부분을 저는 좀 느꼈냐면, 뭐 학부가 신학되고 목사님 아들이다 이제 그런 거를 떠나서 이게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중요한데 이게 종교가 다를 경우에 사랑한다면 기다릴 수 있다야. 그러니까 나 같으면 만약 나와 종교가 다르다라고 하면 사랑한다면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할 것 같거든요. 근데 사랑한다면 기다릴 수 있다야. 시간이 걸려도 내 종교를 믿도록 만들겠다는 얘기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 영식 씨가 모쏠이라면 모쏠로 남게 만든 요인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밝고 좋은 사람인데 그 내면에 조금 자격지심이 있는 것 같아. 막 심하진 않지만.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자격지심이 있지. 근데 이제 영식이라는 브랜드와 영식이 바라는 그런 모습의 차이가 좀 큰 거죠. 그런데 이제 자기의 모습을 잘 알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사람을 만나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맺는 게 좀 싫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런 지기 싫어하는 모습들이 자꾸 나오고, 그거는 제가 이제 그 영철 씨를 다루고 나서 영철 씨와 그렇게 맞물린 그런 장면들을 조금씩 언급을 해드릴게요. 뭐 영철 편에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연애는 꼭 결혼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연애를 안 했을 수도 있죠. 행복한 가정. 그러니까 여성성이 좀 강하다라는 거는 좀 여성의 마음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성들하고 친해지는 게 좀 더 수월할 수도 있는 면이 있죠. 그거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장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화는 없지만 두고두고 복수당할 수 있다. 그래서 영식 씨한테 잘못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영철 씨 얘기를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묶어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더 드려볼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